버트론 연예 뉴스 이번 코너는요. 트롯계의 소식통, 연예부 기자들이 무한 정보력을 대방출하는 시간. 트롯계의 숨겨진 비화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기자들의 트롯 수다. 네, 오늘은 기자님들이 훈훈한 이야기를 많이 들고 오셨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트롯 스타들의 내일이 사랑입니다. 예슬 씨는 혹시 어떤 분이 떠오르십니까? 지금 딱 얘기를 해주시니까 저는 최근에 제가 앨범을 발매하고 한예진 선배님께 이렇게 앨범을 드렸는데 가지고 계신 이제 호주머니에 계시던 5만 원을 딱 주시면서 역시 카리스마. 네, 저희 회사도 선배님이시거든요. 맞아요. 저도 지나가다가 인사 처음 딱 한다고 드렸거든요. 저 고향도 선배님 고향 밑입니다 이러니까 진짜 고향 동생만 반겨주는 것처럼 되게 따뜻하세요. 안아줬어요. 네네. 처음 봤는데 안으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 너무 멋있다. 기자님들은 혹시 어떤 트롯 선배들의 일화를 준비해 주셨나요? 네, 먼저 이 수많은 트롯 가수들의 롤모델이죠. 나의 사랑, 너의 사랑, 장윤정 씨를 했습니다. 박군의 사랑이에요. 박군도 사랑해요. 장윤정 씨의 유명한 별명이 일단 장 회장 있고요. 두 번째로 레코차 있습니다. 레코차. 이게 무슨 뜻이냐? 레코차? 일단 후배들을, 그것도 모든 후배들을 내가 그냥 뒤에 업고 그냥 질질질 다 끌고 간다. 와. 내가 너희 다 안고 간다. 이런 책임감을 보여서 레코차. 아니 레코차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뭐예요? 트레일러. 너무 멋있다. 불도저. 다 끌고 가는 거지. 네, 맞습니다. 이 장윤정 씨가요, 행사의 여왕으로도 굉장히 유명한데 결혼할 때는 사실은 정말 이런저런 그 가정사라고 하죠.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무일푼으로 결혼했다라고 방송에서 고백을 할 만큼 그 당시에는 막 정말 돈이 거의 없었다.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방송 보셨던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통장에 돈이 꽂히는 것보다 후배들에게 더 베푸는 게 좋은 정말 찐 선배의 모습을 보이는 이런 가수입니다. 네네. 그 비싸다는 치아 교정을 무려 후배들, 피 안 섞인 후배들 6명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와. 이 트롯 가수들이 일단 아주 정확한 전달력 그리고 가사를 표현해야 되고요. 웃는 표정이 정말 매력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치아 교정 하나만으로도 사람 인상이 확 바뀌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찬원 씨도 이 미스터 트롯 정산 전에 이 수입이 크게 있지 않았을 때 치아 치료를 해야 했는데 장윤정 씨가요. 절반도 아니고 와. 전액을 다 내주었다라는 이 미담을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와. 뿐만 아니라 그 장구의 신 박서진 씨가 직접 밝혔는데요. 박서진 씨는 지금 어릴 적에 어머니가 자궁 경부암에 또 아버지는 당뇨 진단까지 받아서 꿈을 줬고 고등학교를 자퇴를 했었어요. 아이고. 이를 알게 된 장윤정 씨가 방송 작가에게 박서진 씨의 그 계좌번호를 물어가지고 부모님 치료비를 입금을 해줬다고 합니다. 이렇게 장윤정 씨는 어려운 사정이 있는 후배들을 보면 가만히 있지 못해요. 그냥 돈을 싸줘야지. 계좌에 몰래 용돈을 계속 입금해주는 걸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뭐 장윤정 씨, 뭐 곽지은 씨, 혜수 씨, 박지원 씨 등 후배 가수가 있는 자리에는 내가 힘 있을 때 나를 밟고 올라가라 이렇게 말을 자주 해주신다고 합니다. 너무 멋있다. 저도 장윤정 선배님한테 도움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요? 네. 이제 오디션을 하고 있을 때 일단 뭐 당연히 또 오디션 할 때 힘내라고 말씀도 많이 해주셨고 머리 숱이 없는 거 보고 내가 그 이제 다니는 병원이 있는데 거기 가서 치료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서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먹으라고 되게 돈을 보내주셨어요. 그 돈으로 저는 먹을 걸 안 사 먹고 탈모약을 1년치를 사가지고 그래서 지금 장윤정 선배님 많이 덕분에 풍성해졌습니다 제가.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아름다운 와이프를 만나가지고 이야. 장가를 갔지 않습니까? 장윤정 씨 덕분에 네. 결혼을 하게 됐네요. 그것도 그렇고 제가 옥탑방 있을 때도 오셔가지고 처음 이사 왔을 때도 살림 같은 것도 봐주시면서 막 이리저리 힘내라고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아무튼 장윤정 선배님은 진짜로 제가 볼 때는 명불허전입니다. 누구나 공연이 다 알다시피. 후배 계좌에 돈을 써주는 선배 반성해야 되겠다는 아마 다들 지금 속으로 뜨끔했을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저희는. 여러분, 제가 제일 막내입니다. 제가 기자 막내예요. 그랬었어요?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장윤정 씨가요 여러 트롯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심사위원을 맡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트롯 오디션에 많은 이 멘토들이 출연을 하지만 저는 장윤정 씨 멘트들이 좀 가장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맞아요. 왜냐하면 가장 객관적으로 말하면서도 거기에 따뜻한
숱한 이 휴머니티라고 해야 되나 애정이 숨겨져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현실 밀착형 조언도 해주시고 이 진심 어린 피드백을 많이 해주시는데 이 미스터트로트 우승자인 이 안성훈 씨에게는 경영 당시에 정말 징그럽게 잘한다. 정말 안성훈 씨는 이 단점도 없는데 장점 투성인 게 무섭다라고 극찬을 쏟아냈거든요. 저 그 멘트 저도 봤어요. 예, 이 정도로 사실 극찬 쏟아내는 경우가 좀 드문데 실제로 맞아요. 우승을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김다연 씨 같은 경우는 이 미스트롯 2를 할 때 가장 무서운 심사위원이 장윤정 씨였대요. 사실 대선배가 이렇게 매의 눈으로 보고 있는데 이 어린 친구가 노래를 부르려면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그런데 김다연 씨가 용기를 내서 이 장윤정 씨의 노래인 이 너 떠난 후회를 부른 적이 있어요. 근데 장윤정 씨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나보다 잘 부른다. 그래서 김다연 씨가 되게 감동받아 하더라고요. 그런 말씀 하시기 힘든데. 네, 이외에도요, 이 프리랜서 아나운서인 김용필 씨에게는 내가 용필 씨 와이프면 용필 씨 아나운서 그만두라고 하겠다. 그만큼 잘했다는 얘기겠죠. 네네. 그리고 애아빠라는 틀을 깨고 싶었던 우리 이하준 씨에게는 유부남이라는 무게감을 확실히 잊고 놀아주셨다라고 따뜻하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정말 듣고 싶은 말을 해주면서도 객관적인 평가를 잘 남기시는 것 같아요. 올해 초 KBS 그 불후의 명곡이 리플레이 장윤정 특집으로 꾸며졌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 기획을 장윤정 씨가 후배들을 위해서 직접 기획해가지고 방송국 측에 이제 제안을 했다고 해요. 와. 이게 어떤 특집이었냐면 장윤정 씨는 방송에서 나의 곡 중에서 빛을 발하지 못한 숨은 명곡을 후배에게 전하고 싶다. 일종의 노래 벼룩시장이다 이렇게 칭하기도 하셨습니다. 재밌다. 이에 양지은, 김나희, 허찬미, 해수, 황우림 등 여러 후배 가수들이 이제 참여를 해서 노래 한 곡을 두고 이제 두 가수가 이제 1, 2절을 나눠 불러서 이제 대결을 하는 형식이었어요. 근데 이긴 분이 그 곡으로 이제 그 곡을 이제 차지하게 되는 거죠. 진짜 자기 곡을 가져가는 거예요? 네, 그렇죠. 와, 너무 좋다. 너무 부러운데요? 장윤정 씨 외에도 이 트롯계에는 정말 통 큰 데모들이 많은데요. 김연자 씨가요, 후배들한테 푸는 이 용돈, 한 명한테 주는 한 번의 용돈이요. 1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와. 100만 원이 큰 100만 원이죠. 진짜 큰 돈이거든요. 그쵸. 정말 큰 돈, 100만 원이. 와. 김연자 씨 의상이 적게는 500만 원이고요. 많게는 1000만 원대 의상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김신영 씨가 네. 이 부캐로 이 다비모라는 캐릭터로 트로트 활동을 한 적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이때 김연자 씨로부터 의상을 선물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진짜요? 너무 영광이잖아요. 무려 아모르 파티 옷을 제작한 디자이너 분에게 김연자 씨가 직접 의뢰를 해서요. 맞춤 제작을 한 의상을 선물로 줬다고 합니다. 이건 지방 가보로 남겨요. 궁금하다. 이건 진짜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는 정말. 거예요. 김연자 씨가 후배들한테 이렇게 무조건 사랑만 주는 건 아니고요. 정말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쓴소리도 자주 해주시는데요. 최근에 미스터트롯 2로 떠오른 박지현 씨 같은 경우는 과거 지망생일 때 비음을 좀 줄이고 큰 소리 내는 법을 연습해라 하면서 출세하고 싶으면 정말 피나는 연습을 해라 이런 조언을 따끔하게 해줬다고 합니다. 뭐 진짜 이런 따끔하다. 조언 들으면 정말 열심히 안 할 수가 없겠죠. 맞아. 네네. 또 혜수 씨가 그 아모르 파티 곡을 부른 걸 보고 너는 진짜 가수가 되려는 거냐 코미디언을 하는 거냐 아이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봐라. 네. 노래를 하는 것보다 주위 사람을 재밌게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일침을 놨대요. 그러니까 가수로서 이 음악 노래를 하는 이 정신을 지켜라 이렇게 한 얘기죠. 또 곽영광 씨한테는 너무 까분다 이런 지적도 쓴소리도 후배들한테 자주 하시는 김연자 씨입니다. 사실 이게 영혼 없는 칭찬의 한마디보다는 때론 선배님들의 그 따끔한 충고가 절실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일침을 놓으셨던 김연자 선배님의 그 마음도 편치는 않으셨을 텐데 후배들이 정말 잘 됐으면 하는 그런 진심이 저한테까지 막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느껴지시죠? 네, 저는 그 충고가 오히려 부럽네요. 그렇죠. 저도 좀 누가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 네, 집에서 네. 맨날 하고. 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데모 한 분이 또 있죠. 바로 하춘아 씨입니다. 예, 하춘아 씨는 무려 데뷔 62년 차 가수인데요. 그간 활동하면서 입었던 의상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쵸. 얼마나 많겠습니까? 엄청나죠. 그런데 후배들에게 기증한 의상만 무려 200벌이라고 해요. 2019년에 네. 전남 영암군의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혹시 개관한 거 알고들 계신가요? 그 트롯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중가요의 역사를 담은 곳인데요.
아주 뜻깊은 공간이죠. 이곳은 진짜 하춘아 씨가 안 계셨으면 개관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하춘아 씨가 그동안 가수 활동을 하면서 모은 자료랑 수집물을 전부 다 이렇게 기증을 해가지고 개관을 할 수 있었거든요. 하춘아 씨는 가요인이 되고 싶은 사람 모두 누구나 와서 꿈을 키우고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고 소감을 남기셨습니다. 이게 진정한 걸크러쉬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도 같은 여성으로서 되게 든든하고 뿌듯한데요. 트롯 가수들의 후배 사랑이 여기서 끝이 또 아니죠. 네, 또 있어요? 맞습니다. 트롯 맏형들의 이 후배 사랑 역시 엄청난데요. 네. 여러분, 이찬원, 영탁, 네. 진혜성, 네. 박서진, 그리고 네. 김태현 씨가 꼽은 롤모델이 누군지 아세요? 궁금해요. 와, 누굽니까? 전설 같은 선배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바로 나훈아 씨입니다. 이 나훈아 씨는요, 후배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롤모델이자 그리고 살아있는 전설이자 후배들에게 영감을 계속해서 주는 아주 좋은 선배로 불리고 있는데요. 네네. 나훈아 씨 2019년도에 한 호텔에서 이 후배 가수들 그리고 작곡가들을 딱 초대해서 저녁 식사를 대접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이자연 씨, 네. 장윤정 씨, 진성 씨, 박상철 씨 등 내로라 하는 후배들과 식사를 하면서 격려와 함께 이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더트론 연예뉴스에서 선배들이라고 소개한 이 가수들이 모여 앉아서 더 큰 선배를 모시고 있는 그런 그림이 된 거예요. 그렇죠. 금잔디 씨요. 네네. 이 자리에 갔어요. 계셨구나. 사실 와. 얼마나 자랑 그리고 얼마나 이 감정을 공유하고 싶겠어요. 그리고 그 돌아온 후에 SNS에 나훈아 선생님을 만난 오늘 꿈은 이루어졌다. 나훈아를 꿈꾸던 내 인생에 주옥 같은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감동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배 사랑으로 유명한 또 다른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 바로 땡벌과 막걸리 한 잔으로 유명해진 강진 씨인데요. 네네. 강진 씨 평소에 그 후배들 앞에서 겸손한 걸로 굉장히 유명하시잖아요. 맞아요. 저도 뵀는데 그래요. 그 막걸리 한 잔이 역주행한 거 그거에 대해서 영탁이라는 후배를 통해서 자신이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고마운 마음을 아끼지 않고 표현하셨고 또 만나자마자 반가운 마음에 용돈까지 영탁 씨한테 주셨다고 합니다. 후배만 보면 뭐 지갑을 여는 선배, 저도 뭐 후배였으면 좋겠는데 지갑을 여는 선배로 유명하고요. 바쁜 후배들을 위해서 후배들 오면 양복 맞춰달라고 자신이 다니는 양복점 예약까지 해줬다고 합니다. 아무도 안 가서 임영웅, 영탁 씨에게 왜 안 가냐, 가서 양복 맞춰라 이렇게 전화까지 하니까 바빠서 나중에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꼭 가서 양복을 맞춰라 이렇게 후배 사랑을 또 실천하셨습니다. 근데 이거 용돈 하면 진짜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있는데요. 바로 태진아 씨입니다. 진짜 후배들한테 주는 용돈만 일주일에 무려 1,000만 원 정도를 쓰신대요. 일주일이요? 네, 일주일에 1,000만 원 정도를 후배들 1년도 용돈 이렇게 보태 쓰라고 이렇게 준다고 하시네요. 후배 가수들이 이제 CD를 한번 들어보시라 이렇게 가져다 주면은 네네. 이제 그럴 때 이제 용돈을 내어드리는데, 그러니까 뭐 CD를 뭐 돈 주고 사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1등을 하라고 주는 복돈이다 이런 덕담까지 하신다고 하고요. 의미가 있는 용돈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후배들을 만나면은 아끼는 후배들을 만나면은 꼭 같이 사진을 찍은 뒤에 SNS에 뭐 누구누구야 응원한다, 꼭 잘 되렴 이런 글과 함께 응원 메시지를 남기신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가 있을까 봐 살짝 덧붙여 보자면 태진아 씨가 음악방송 활동을 할 때 일주일에 1,000만 원이라니. 그렇죠. 보통 이 4주 정도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대충 계산이 되시죠? 와. 네, 이렇게 이 후배들에게 CD 이 복돈으로 주시는 거고요. 이루 씨 반응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정말 궁금해요. 아들이잖아요. 네.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후배들한테 베푸는 게 삶의 낙이시니까 이거를 내가 아들로서 막을 수가 없다라고 주변 분들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게 정말 이게 선배님들의 응원과 이 사랑이 없었다면 아마도 저와 이 예슬 씨도 아마 이 자리까지 오기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다.